국립교육박물관의 이문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제운동대학 내에는 총 3가지 세계관을 품고 있답니다. 용이 상징하고 있는 물의 세계 이야기와 얇은 박선으로 표현한 지상세계, 그리고 봉황이 상징하는 천상세계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용이 물고 있는 것은 용꽃 줄기대입니다. 그 위로 용꽃잎이 한 겹, 두 겹, 3겹 펼쳐져 있는데 꽃잎과 꽃잎 사이에는 다양한 물의 세계 이야기들이 조합되어져 있답니다. 물고기가 있고요.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다양한 생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황새와 같은 새, 심지어는 아구와 같은 생물까지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듯 다양한 수상세계 위로는 두 줄기 리본띠가 빙 그려져 있답니다. 조금 유심히 보면 마치 흐르는 구름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유운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징하는 바는 새벽녘 강가에 나가보시면 하얗게 피어난 물 한 개처럼 수상세계와 지상세계의 경계를 원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 위로 얇은 박산의 형태로 다양한 지상세계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역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봅니다. 봉황의 정면 쪽을 따라 쭉 내려가 보면 철력이라고 하죠. 낚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봉황의 꼬리 쪽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시면 사냥하는 모습인 수격도 보입니다. 봉황의 왼쪽을 따라 내려가 보면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선인의 모습도 있고, 오른쪽에서 보면은 사람의 얼굴에 보면 새로 표현되어져 있는 인면조도 등장한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면조 기억하실까요? 사실 괴물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을 넘나드는 반인반신의 장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상세계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뭐라고 하냐면 봉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산봉우리. 5산 봉우리가 옷도 솟아있고 그 위에 5마리의 기러기들이 올라가 앉아있답니다. 기러기는 예로부터 백성을 상징하지만 철새이기도 해서 5월달이 되면 대부분이 다 북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옛 선조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천상으로 소식을 전하러 가는구나 이런 마음에서였는지 마을의 입구에다가 높은 솥대를 세우고 그 위에 기러기를 얹어서 각자들의 영혼을 전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5마리의 기러기들의 시선을 보면 그 중에 4마리는 천상의 봉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유독 지상을 보고 있기도 하답니다. 이런 지상세계 너머에는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5명의 악사들이 서로 다른 악기 5가지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봉황의 정형부터 말씀을 드리며 완화의 모습을 닮은 비파형 악기, 그리고 시계방으로 불면서 피리와 같은 종저, 그리고 관의 길이가 서로 다른 템플과 같은 악기인 배소, 그리고 고구려 악기의 대표인 검과 같은 모습의 현금과 마지막에 박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 이렇듯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5악기, 이 악기들의 소리가 조화가 이루어지면 놀랍게도 지상세계는 태평성대가 펼쳐진다고 하고, 이때 이 행복한 소식을 듣고 출현하는 천상의 새가 바로 봉황이라고 표현됩니다. 봉황이란 숙봉, 암화, 수컷과 암컷이 한몸에 존재하는 천상의 새이건데요. 그래서인지 봉황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의 두상은 서로 달리 표현되어져 있답니다. 용이 상징하는 수상세계와 얇은 박선으로 표현된 지상세계, 그리고 봉황이 상징하는 천상세계 이야기가 서로 남의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운 건 용이 물고 있어야 할 요리줄을 누가 품고 있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봉황의 턱 밑에 괴고 있답니다. 수상의 눈과 지상과 수상은 서로 넘나드는 관문이 있답니다. 이 커다란 관문, 포르토를 지키는 포수라고 하는 신수가 봉황의 꼬리 쪽을 따라 내려와 두 줄의 리본띠에 딱 걸터 앉아서 그 관문을 지키고 있답니다. 물과 육지로 만나는 끝단을 우리는 포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구 앞에서 포수가 지키며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넘나들 때 운운되는 걸 막아주는 정화수의 역할을 한답니다. 지상에서 천상의 소식 전하면 제가 기러기가 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향로입니다. 향을 피우는 도구인데요. 두 줄기 리본띠는 서로 딱 분리가 돼서 안에다가 향을 피워넣을 수 있습니다. 향을 피우게 되면 5명의 악사의 앞쪽, 그리고 뒤쪽에는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총 10개의 구멍과 봉황 가슴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안에 향을 피우면 5명의 악사의 앞쪽 구멍으로는 공기가 쭉 하고 빨려 들어가는 흡기구 역할을 하고, 악사의 등 뒤로 5개의 향기둥이 피어올라서 봉황을 휘어 감싸게 된답니다. 마지막에는 봉황 가슴에 나 있는 2개의 구멍에서도 향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향 피워보셨죠? 하얀 향 들기가 올라가다 어느 순간 파르르 떤 다음에
사라져버릴 때쯤이면 내 영은 바람이 전해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쓴다는데 이때 사라져버린 향이 피어나는 곳이 혹시 봉황의 가슴은 아닐까요? 이 백제 금동대왕묘와 관련된 것은 어디였었냐면 서울의 종묘와도 같은 왕릉 능사토에서 발견됐답니다. 그 왕릉들 중에는 사비백제로 도읍으로 옮겼던 왕 성왕의 무덤 또한 있답니다. 그런데 성왕이 사비백제로 도읍으로 옮겨올 때 굳이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라고 바꿨답니다. 이유인즉 쓴 지구상에서 부여가 사라집니다. 고구려의 흡수가 되어버리는데요. 부여가 어떤 나라? 단군의 보조선을 이어서 해모수의 부여, 그 부여라는 나라에서 왕권 싸움하다가 밀려났던 고주몽이 소선호와 함께 만든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소선호와 고주몽 사이에는 비류, 온조 두 왕자가 있었음에도 부여에 두고 왔던 고주몽의 아들 유리가 고구려에 오매 고구려의 왕권 족장은 유리에게 넘기고 소선호가 비류, 온조와 함께 한강 유역까지 내려와서 만난 나라가 바로 백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부여가 사라지면 그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보는데 왕이 먹는 숲을 우리는 왕궁 이렇게 말합니다. 부소산성도가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소라는 부여가 소생한다라는 벌스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다섯이라는 수식에 대해서 반복했습니다. 도시민들이 사는 곳을 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성의 정중앙에는 정림사가 놓여져 있고 그 중심에 5층 석탑이 우토소스님이기도 하고 나아가 군의 남쪽 북남지에는 용을 품은 불홍정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당시 사비백제로 도읍을 옮길 때 국가청사진을 올고지 간직하고 있는 모습 또한 이 백제 금동대왕이기도 하답니다. 국사 설명을 하다 보면 질문 받습니다. 여긴 악어, 원숭이, 코끼리까지 한반도에 등장하지 않는 생물들이 묘사되는 것으로 봐 백제게 맞아요? 라는 거죠. 근데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제라는 나라 이름이 한반도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남방,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일본에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백제는 서해를 아우렀던 해상국가 성격이 매우 강했구나 라고 보는 게 또 하나의 견해이기도 하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쿠다라나 시시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팝업을 켜놓고서 쿠다라나 하면 시시하다 뜰 겁니다. 단 쿠다라 하는 순간 백제라고 뜹니다. 나이는 낫 아니니 이건 백제께 아니야. 이건 메이드 인 USA가 아니야. 그래서 시시의 하찮은 물건이야 라는 데서 그 의미가 왔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다라는 백제의 음차의 관계에는 당시 왕성토였던 부수산성 밑에는 지금도 구들의 날터가 있답니다. 그 당시 구들의 날터는 어떤 곳이냐? 중국 대륙의 문물들의 모였던 끝단이 산둥반도였고 산둥반도와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던 세계 교역항의 당시의 구들이었으니 구들에서 거래돼 나오던 물건들은 명품이다 라는 의미에서 음차가 이루어졌다면 일견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다섯이라는 숫자책을 자꾸 반복해서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방향에 위치한 방위와 밀접하답니다. 서울의 한성 도읍을 만들 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중문이 기본 축을 이루듯 이미 백제시대 때 전우상하중이라고 하는 오부체계로 도읍이 구성되는데요. 우리 모두 태어날 때 복주머니 하나씩은 받습니다. 거긴 5가지 색깔로 만드는데요. 좌천룡의 청색, 우회 구백색, 남주작의 붉은색과 북효무의 검은색, 가운데 색깔 나의 색, 임금의 색깔인 노란색, 이 5색깔로 주머니를 만들어 5방향으로부터 복을 담는다는 의미기도 하고 이 색깔별로 옷을 만들어 입히면 5방향에서 오는 나쁜 기운들을 잘 막아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 또한 간직하고 있답니다. 달리 생각해보는 한 가지도 있습니다. 오라는 숫자치기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5명의 악사의 소리에 반응해서 봉황이 출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양은 5음계를 사용합니다. 서양은 7음계, 도레미파솔 아시죠? 동양은 궁상각치우, 여기서 말하는 궁이란 임금궁, 신하상, 백성각, 이치를 뜻하는 치와 사물을 뜻하는 무, 이 5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성물의 꿈을 간직하고 있구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향입니다. 향하면 영어로 아로마 혹은 인센스한데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테라피, 치유라고 하는 몫은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제정일치 국가 형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통치 덕목이라는 점에서 이 쓰임과 의미가 얼마나 컸을지 다시금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전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